오나로밤쌤의 국어 문법 이야기. 오늘은 글을 이루는 차례 가운데 문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장 속 말들의 역할,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문장에는 각 단어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걸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먼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이 둘이 있어야 문장이 완성돼요. 그리고 문장을 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어요. 목적어, 부사어, 보어가 그 역할을 맡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누가 혹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문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보통 이름 뒤에 은, 는, 이, 가 같은 말이 붙어서 주어임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비가 날아요. 하늘이 높아요. 나는 학생이에요. 여기서 나비가, 하늘이, 나는 이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입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풀이해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해요.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지, 또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말에서 서술어는 주로 문장의 맨 끝에 오는데요. 예시를 볼까요? 토끼가 뛴다, 꽃이 예쁘다, 저분은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문장을 끝맺으며 주인공의 상태나 행동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서술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 되죠. 목적어 뒤에는 주로 을이나 을이 붙어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과를 먹는다, 책을 읽는다에서 사과를과 책을 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참,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문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어를 알아볼까요? 부사어는 문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같은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주로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잔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논다고 말하면 문장이 훨씬 생생해지죠. 어제, 학교에, 조용히, 운동장에서 이런 말들이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지만 부사어가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한 문장이 된답니다. 다음은 문장의 뜻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보어입니다. 보어는 말 그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주로 되다나 아니다라는 말 앞에 쓰여서 무엇이 되었는지 혹은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냥 나는 되었다라고만 하면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 없죠. 이때 형이 되었다라고 보충해주면 문장의 뜻이 완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연필이 아니다라고 할 때 연필이가 바로 보어랍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목적어와 보어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목적어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줘요. 뒤에 을이 붙는 게 특징이죠. 책을 읽는다, 공을 찾다처럼 말이에요. 반면 보어는 무엇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충해요. 뒤에 되다, 아니다라는 짝꿍이 꼭 따라붙죠. 형이 되었다, 연필이 아니다, 처럼요. 다시 정리하면 을이면 목적어, 무엇이, 뒤에 되다, 아니다 가오면 보어.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확인 문제. 다음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며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무엇인가요? 지수가 맛있는 사과를 먹는다. 정답은 1번 사과를 입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친구와 대화할 때 질문과 대답이 딱딱 맞아야 하는 것처럼 문장 속 단어들도 서로 짝꿍이 되는 약속이 있답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말을 시작했다면 뒷부분에서도 그에 꼭 맞는 말로 마무리를 해줘야 하죠. 이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부른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호응입니다. 문장에서 일이 일어난 시간에 따라 끝부분, 즉 서술어의 모양이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어제 공원에 간다라고 말하면 어딘가 어색하죠? 어제라는 과거 시간에 맞춰 공원에 갔다라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약속을 정리해볼까요?
어제나 아까 같은 과거는 뭐뭐 했다. 지금이나 오늘 같은 현재는 뭐뭐 한다. 내일이나 나중에 같은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임의 호응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어른일 때는 문장의 끝부분에 높임의 마음을 가득 담아야 해요. 만약 할머니께서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면 아주 무례한 문장이 되고 말아요. 주인공인 할머니께 예의를 갖춰서 사과를 드신다라고 마무리해야 하죠. 이렇게 주어에 맞게 서술어를 높여주는 것, 우리말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이랍니다. 세 번째는 부정의 호응입니다. 우리말에는 뒤에 반드시 부정하는 말이 따라와야만 자연스러운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김치를 전혀 먹어 라고 하면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전혀라는 말을 썼다면 뒤에는 못 먹거나 먹지 않아처럼 부정하는 말이 와야 하죠. 이렇게 전혀, 별로, 결코 같은 친구들은 반드시 뭐뭐 하지 않다나 없다와 짝을 이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이유를 말할 때 쓰는 왜냐하면의 호응입니다. 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꺼냈다면 문장 끝에는 반드시 뭐뭐 하기 때문이다가 와야 해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끝내면 문장이 덜 끝난 것처럼 어색하게 들려요. 반드시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라고 마무리해서 이유를 완성해줘야 하죠. 확인 문제. 다음 중 시간의 호응이 올바른 문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동생은 아까 간식을 맛있게 먹었다. 입니다. 다음 중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 이 책은 별로 재미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문장이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도록 하는 호응 관계를 배웠다면 이제는 그 문장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지, 즉 문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문장에도 다양한 표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말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문장은 5가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평서문. 보통 뭐뭐 한다로 차분하게 끝을 맺죠.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는 위문문을 써요. 뭐뭐 하니? 하고 끝을 올리는 게 특징이에요.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은 뭐뭐 해라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함께 하자고 권할 때는 청유문을 사용해 뭐뭐 하자라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움이나 느낌을 나타낼 땐 감탄문으로 뭐뭐구나 하고 외쳐보세요. 이제 문장의 끝부분만 봐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확인 문제. 다음 중 문장의 종류에 어울리는 끝맺은 말을 잘못 사용한 것은? 정답은 2번. 쓰레기를 버리자. 입니다. 이건 명령문이 아니라 청유문이죠. 오늘 배운 내용 알잘딱깔센하게 정리해볼까요? 먼저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각 단어가 맡은 역할을 말해요. 누가 하는지 나타내는 주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나타내는 목적어, 그리고 행동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서술어가 있어요. 다음은 문장 호응입니다. 문장 호응은 문장이 말이 되게 서로 잘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제대로 짝을 이루는지, 또 높임말이 자연스러운지도 확인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문장 종류예요. 문장은 말하는 목적에 따라 나뉘어요. 알려주면 평서문, 물으면 의문문, 시키면 명령문, 느낌을 표현하면 감탄문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나로밤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낱말에 대해 알아보아요.